80세 김노인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시장 상인입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가 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세 아들이 있지만 각자의 삶에 바빠 그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만 갔죠. 큰아들 민수는 대기업 임원으로 겉보기엔 번듯하지만 언제나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둘째 창수는 분식점을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고, 막내 경수는 몇 차례 실직을 겪으며 불안정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김노인에게 이상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우체국에서 받아든 편지의 발신일란을 보자 그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2035년에 당신 아들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처음엔 장난인가 싶었지만 봉투 속 내용을 읽고 나자 농담으로 넘기기엔 너무도 구체적이고 생생했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 당신이 넘어져 다칠 것입니다. 그때 손을 잡아주는 사람을 기억하세요. 그가 당신의 마지막을 지킬 진짜 가족입니다. 김노인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나이 들면 미신에 더 쉽게 흔들린다지만 이건 너무 현실적이었어요. 더구나 최근 동네에 도시개발 소식이 들려오고 있던 터라 머릿속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이게 진짜라면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요? 의문은 점점 두려움으로 변해갔습니다. 편지에 적힌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오자 김노인은 괜스레 불안해졌습니다. 그래도 평소처럼 시장 일을 나가야겠다고 마음먹고 집을 나섰어요. 언제나 걷던 익숙한 골목길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걸음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발밑에 굴러다니던 돌멩이에 발이 걸리면서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순식간에 바닥으로 넘어지며 차가운 아스팔트의 충격이 온몸에 전해졌죠. 무릎과 손바닥이 쓰라렸고 어지러웠습니다. 바로 그 순간 누군가의 따뜻한 손이 그의 몸을 부축해 세웠어요.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낯선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르신? 많이 다치신 건 아니죠? 병원에 모셔드릴까요? 청년의 얼굴엔 진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김노인은 얼떨떨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머릿속엔 편지 속 그 문장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가 내 마지막을 지킬 진짜 가족이다. 설마 이 청년이 그 사람일까요? 청년은 자신을 지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며 여러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간다고 했어요. 김노인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지만 오랜만에 진짜 따뜻함을 느낀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습니다. 혹시 나를 노리는 건 아닐까?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며칠 뒤 기다리던 도시개발 보상금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집과 토지를 합해 무려 180억 원이라는 거대한 액수가 적혀 있었어요. 김노인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기쁨보다는 오히려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죠. 이 돈이 우리 가족을 시험하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소식이 퍼지자마자 새 아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평소엔 연락도 잘 안 하던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 이제는 저희 집으로 오세요. 그 큰 돈을 관리하려면 전문가에게 맡겨야 해요. 목소리엔 다급함이 가득했습니다. 창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가게 좀 확장해 주시면 평생 모셔드릴게요. 노후 걱정은 하지 마세요. 눈치를 보는 게 역력했습니다. 심지어 평소 무뚝뚝하던 막내 경수까지도 아버지, 이번엔 저에게도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라며 조심스럽게 접근해 왔어요. 김노인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편지의 예언대로 돈 앞에서 자식들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중 또 다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180억 때문에 내 자식들은 서로 등을 돌릴 것이다. 네가 선택한 이가 내 마지막을 지킬 것이다. 김노인은 깊은 밤 홀로 앉아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혈연보다 마음이 중요한 걸까요? 혼란과 회한이 뒤엉키며 마음은 점점 무거워만 갔습니다. 김노인은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아들들을 직접 시험해 보기로 한 거예요. 그는 일부러 낡은 옷을 입고 돈 한 푼 없는 초라한 노인의 모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를 찾아가 똑같은 말을 했어요.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5천만 원이 필요하다. 도와줄 수 있겠느냐? 먼저 큰아들 민수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지갑에서 5만 원만 꺼내주며 말했어요. 이걸로 택시 타고 가세요.
저도 요즘 힘듭니다.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둘째 창수는 더했습니다. 손사래를 치며 월세도 못 내는데 무슨 수술비예요? 라며 대화조차 끊어버렸거든요. 김노인의 가슴엔 서늘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경수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그도 절망적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저희도 정말 없어요. 하지만 잠시 후 뭔가 깨달은 듯 뛰쳐나가더니 낡은 통장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이건 제 적금 통장이에요. 200만 원밖에 없지만 일단 검사부터 받으세요. 저희는 어떻게든 살아갈게요. 경수의 아내 은주도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통장을 내밀었어요. 그 순간 김노인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혈연의 굴레 속에서 외면당하다가 가진 것 하나 없는 막내 부부의 진심을 본 순간이었거든요. 편지 속 예언이 맞았습니다. 이제 선택은 분명해졌어요. 며칠 뒤 김노인은 세 아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보상금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단호하게 선언했어요. 이 180억 원은 모두 경수에게 준다. 순간 민수와 창수는 격분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왜 막내만 특별 대우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자식 아닌가요? 두 사람은 서로 멱살을 잡으며 소리쳤고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갔어요. 하지만 김노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돈이 있을 땐 나를 부르더니 없을 땐 나를 내쳤지 않느냐.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다. 민수와 창수는 무릎 꿇고 울부짖었지만 김노인은 마음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날 밤 마지막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맞았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지막은 따뜻할 것입니다. 김노인은 편지를 벽난로 불 속에 던지며 중얼거렸어요. 미래는 내가 만드는 거지, 종이 한 장이 정하는 게 아니야. 그 옆에서 경수와 은주, 그리고 우연히 만났던 청년 지훈이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돈보다 값진 건 결국 흔들리지 않는 진심이었어요. 김노인은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고 남은 여생을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때로는 혈연보다 마음이 더 강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